태평성대를 위해 큰 뜻을 도모하였느니라. 오선의 지혜와 품격으로 21대 국회를 이끈다. 오선의 정치비책 정비록. 소년급제, 하지만 줄서기 정치는 거부했습니다. 국회를 이끄는 쌍두마차, 오늘도 모십니다. 수도권 내리오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그리고 영남권 내리오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전화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조경태입니다. 지금 어디세요? 지금 대구에 있습니다. 대구는 이제 비가 오고 있습니다. 네, 서울도 비 오는데 대구에 왜 가신 거예요? 지금 전당대회가 대구에서 열려가지고 네, 지금 한참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일정이 지금 오늘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덕분에 그 1차 통과돼서 이제 본선 지금 진출해 있습니다. 본선 진출한 조경태 의원님, 대구 경북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조경태 바람이 막 불고 있습니까? 뭐 저 느낌에는 많이 불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주진우 기자님께서 더 팍팍 기운을 좀 많이 주시면은 더 많이 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안민석 의원님 옆에 계신데 기운을 좀 주셔야 된다는데요, 의원님? 네, 그래도 지난주에 2%에서 힘을 좀 실어 들어가지고 이제 아슬아슬하게 본선 안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조경 태풍이 분대지 않습니까? 네, 마지막 남은 며칠 동안 사력을 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조경태 의원님, 도쿄올림픽 보이콧을 언급하셨더라고요. 네네. 어떤 뜻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지난 2018년도에 우리가 동계올림픽 할 때 한반도기에 독도가 표기된 걸 일본의 항의에 의해서 네, 우리는 독도를 그때 빼줬거든요. 빼줬죠. IOC가 요청해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염치 없이 우리나라 땅인 독도를 일본 동경올림픽 위원회에서 네, 그 지금 계속 고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르되면은 저는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들이 이거는 강경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이준석 후보가 좀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은데, 나경원, 주호영 후보한테 네. 굉장히 까칠한 모습 보이더라고요. 그러신가요? 저기 의원님한테도 그렇습니까? 저한테는 조금 호의적인 것 같은데요. 호의적입니까? 네네네네. 조경태 의원님한테는 그렇죠, 호의적이죠. 네. 왜 네. 그럴까요? 제가 원래 좀 착해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조경태 의원님한테 까칠하게 할 게 없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이렇게 나쁘게 이렇게 상대를 비하한다든지, 네. 비난한다든지 그런 걸 가능하면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자제하고 별로 안 하죠, 다른 사람한테 나쁜 말. 그런데 문재인 네. 대통령한테는 많이 하셨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 잘해라는 그런 의미고, 네, 잘하라는 우리 의미.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잖아요. 네, 누군가는 좀 쓴소리를 해야 되는데, 네, 하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그런 담당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남들 또 응원하고 칭찬하고. 근데 왜 조국 전 장관한테는 그렇게 그러셨어요? 조국 전 장관도 제가 주 기자님처럼 좀 훌륭한 분들이 이래서 해고력을 쓰면 제가 책을 사서 읽어볼 텐데, 조국 씨는 지금 자기 사모님께서도 지금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저를 죽이는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해고력이 아니라 참여력을 쓰셔야 될 분이 해고력을 쓰면 저는 우리 당에는 도움이 되는데요. 저는 더불어민주당에는 좀 그게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조경태 의원님. 자, 네네네. 조경태 의원님의 경험, 그리고 관록, 그리고 그 오랫동안의 고민이 국민의힘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당대표에 나오신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약간 이 태풍이 아직 지금 불까 말까예요. 자, 그 얘기를 조금만 더 해주십시오. 왜 조경태인지.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이 새로운 바람이 우리 당에 분다는 것은 안민석 의원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 주시다시피 상당히 고무적인 거거든요. 네. 저는 거기에다가 또 경륜과 연륜이라는 그 안정감도 저는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것을
좀 통합시켜내고 조정하는 역할이 좀 필요한데 네. 아시다시피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젊지만은 또 그런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좀 겸비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가 아닌가 저 조경태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혹시나 그 여론조사 오게 되면은 저 조경태에게 좀 많은 좀 응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의원님 5선 의원이 되셨는데 초선 때요. 네네. 초선 때 이제 국회에 가보면 그리고 어떻게 네. 당에 들어가 보면 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언제쯤 이렇게 감이 오던가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안민석 의원님께서는 뭐 어떻게 느끼셨는지 몰라. 저는 솔직히 4년 내내 화장실 문이 어디 붙어 있는지 그 국회가 조금 넓지 않습니까? 네. 거기 파가는데도 한 4년이 걸리더라고요. 아유, 화장실 파악이 4년 걸립니까? 네, 화장실이나 뭐 여러 가지 그 국회 시설들이 좀 있거든요. 네, 넓고 그런 크죠. 시설들을 뭐 좀 이해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좀 걸렸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러면 네. 당 돌아가는 거 그리고 또 네. 국회 국회 돌아가는 걸 이걸 좀 대표로 이렇게 지휘하고 관리하려면 네. 영선 의원은 좀 어렵습니까?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선수는 그래 그리고 또 저희들 같이 이제 좀 경험이 있는 네. 의원들이 또 옆에서 좀 거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좀 잘 할 수 있도록 대표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할 수는 없거든요. 네. 구조상. 네. 그럼 저희들이 좀 많이 거들어서 네. 합심해서 나아간다면은 뭐 크게 그런 부분에 당 운영에 관해서는 큰 무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조경태 의원님이 그 당 대표 깃발을 들고 가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들면 더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아니요, 제가 뭐 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아유, 왜 이렇게 또 겸손하세요, 아직도. 앞으로 우리 주진우 라이브에 좀 더 오래 좀 출연해서 네. 주진우 라이브가 시청률 정치율 1위가 될 때 네. 그때 되면 저도 조금 뜨지 않겠나 해서. 아, 네. 이거 안민석 의원의 전략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 대구에 내려가셨습니다. 대구 네. 코로나 상황이 갑자기 좀 네. 어려워졌습니다. 굉장히 안 좋던데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금 크게 느끼지 못하거든요, 현장에서는. 그래요? 마스크를 잘 쓰고 있습니다, 다들. 예. 네. 뭐 권영진 시장에 대해서 할 말 없고 그냥 마스크 잘 쓰고 있습니까? 괜찮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뭐 방역을 좀 잘 지키고 계시는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지금 말씀 주신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민석 의원님이 조경태 의원님께 한마디 하십니다. 네, 지금 1등하고 5등 사이에 워낙 격차가 많이 벌어져서요. 조경태 의원님 바람 불면 괜찮다듭니다. 그건 뭐 난망한 거라고 보고요. 아무튼 고생하십시오. 근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이번 전대를 통해서 이준석이라는 젊은 정치인을 내세워서 국민의힘의 기존의 고루한 뼈와 살은 그대로인데 이준석이라는 청년을 가지고 막 분칠을 막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분칠의 본질은 내년 정권 교체를 위한 전략적 선택을 지금 보수층의 지지자들이 하고 있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략적 선택 속에서 나머지 2, 3, 4등 2, 3, 4, 5등 네 분 다 합친 것보다 1등의 지지도가 더 높은 이러한 결과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준석이라는 청년 정치인이 어떤 정치적인 담론을 가지고 있나 또 이 사회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나 콘텐츠가 과연 그 정도로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는 의원님, 조경태 의원님한테 좀 해주세요. 힘을 좀 실어주셔야죠.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는 더 잘하라고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며칠 사이에 이제 천지개벽 정도의 판이 바뀌지 않는 한은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로
될 수밖에 없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수층의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어느 누구도 막지는 못할 것이다. 네. 네, 보수층의 전략적 선택이든 뭐든 그 틈을 뚫고 조경 태풍을 일으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그 선거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요. 네.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 테스형이 대구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제가 추가하면요. 예. 과유불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조경태 의원이 5선 의원인데 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중에서 가장 젊어요. 예. 조경태 의원 정도만 당대표로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굉장히 참신한 선택이었는데 큰 변화죠. 이것은 현재 이준석 후보를 선택하는 것은 저는 과유불급이다. 아, 그래요? 과유불급은 탈이 나게 돼 있다. 왜요? 저는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보십니까? 그게 세상 이치예요. 네. 적당한 만큼만 채워져야 되는데 네. 너무 넘치면은 탈이 나게 돼 있고요. 네. 사실 이 우리나라 제1야당을 다스릴 만한 컨텐츠와 리더십 그런 게 네. 사실 전혀 검증되지 않는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 됐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야권 내에 분란이라든지 혼란, 무질서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것이 바로 과유불급의 결과가 될 것이다. 이준석 대표를 조금 불안하거나 걱정하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최근에 급히 움직이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분석하는. 애초에 이제 많은 분들이 윤석열 전 총장은 제3지대에서 힘을 키우고 세력을 키워서 국민의힘 후보와 결선을 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때는 그 전제가 국민의힘이 고루한 정당으로 남아서 네. 이 당의 지지도가 민주당보다 뒤처지는 그런 걸 전제를 했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이준석 현상으로 국민의힘이 덫이라고 화장을 해서 오히려 더 활기차고 좀 역동적이고 젊은 정당의 이미지를 가지게 된다고 하면 지금 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아지죠. 민주당보다. 사실 지금 이제 그런 추세에 지금 네. 오르고 있고요. 그러면은 국민의힘 후보가 대선에서 이길 확률이 많아지는 거죠. 당연히 무화로 힘들게 윤석열 전 총장이 밖에서 새를 키우겠습니까? 예.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후보가 되는 그런 전략 수정을 하고 있고 그런 최근에 이준석 돌풍이 불면서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가 국민의힘 쪽으로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는 그런 흐름은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은 대선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했기 때문에 지금 전략적으로 한 발 한 발 국민의힘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6477님께서 이제 국민의힘은 30대 대표를 모실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기는 그 화장도 하고 덧칠도 하는데 민주당에서도 변장도 하고 쇼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역시 주진우 기자다운 그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준석 이 효과가 단기적으로 보면은 겉으로 보면은 피해자가 네. 이번 당대표 선거에 경쟁하고 있는 주호영이나 나경원 네. 또 조경태 의원. 조경태 네. 이런 분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은 가장 큰 피해가 민주당일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미지 자체가 보십시오. 제가 이 여의도판에서 이 정치를 쭉 보면서 보면은 우리 보수당과 우리 민주당의 이미지 차이가 있어요. 정치가 이미지가 절반을 이상 먹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민주당의 이미지는 젊고 참신하고 신선하고 개혁적이다. 그런 이미지였죠. 예. 그 반면에 보수당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분위기는 고루하고 수구적이고 기득권 세력 같은 그러한 이미지였어요. 반개혁적이고. 근데 이게 이준석 돌풍이 이준석 돌풍이 이 이미지를 지금 바꿔놓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럼 결국에는 이 남는 것은 민주당이 고루한 정당, 꼰대 정당이 지금 돼버리는 이미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만약 이준석
최고가 대표가 된다면 이준석, 송영길 원샷, 그리고 이준석과 문재인 대통령 이 사진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그러면은 기존에 젊고 발랄하고 신선하고 개혁적인 이미지를 국민의힘이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준석 효과가 주는 교훈은 우리 민주당이 이 교훈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루하고 꼰대 정당의 이미지로 덧칠되지 않도록 우리도 재빠르게 혁신과 변화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부터 진정으로 국민의힘과 보수와 경쟁을. 우리 민주당과의 혁신과 변화에 아주 선의의 경쟁을 이제 하게 되고, 그 경쟁에서 이기는 쪽이 이번 대선에서도 우위를 차지할 거라고 봅니다. 일단 우리 민주당이 정신을 이제 차려야 됩니다. 네, 일단 스타트는 국민의힘에서 했고 민주당이 정신 차려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3185님께서 민주당이 이준석 당대표 되는 거 싫어하는 걸 보면 무척 불안한가 봅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5405님께서는 이준석 후보가 내세우는 공정한 경쟁은 언어 유희에 불과합니다. 말 그대로의 경쟁, 능력을 유지하고 더 부추기는 이야기입니다. 경쟁이 있는 한 공정은 없습니다. 이런 얘기도 주셨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회, 대한민국 국회에서 문화체육계를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계는 최고 권위자신 안민석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도쿄올림픽 보이콧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지도에 점 찍어가지고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일본이 우기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오늘 여야 의원님들이 100명 넘게 서명을 해가지고 네. 그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독도 표기, 그래서 규탄하는 서명을 내고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어요. 네, 국민의힘은 또 사인 안 했더라고요. 일부가 좀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물론 필요하죠. 네. 필요한데 좀 더 본질을 봐야 돼요. 네.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일본의 도발은 IOC 헌장에 위배되는 겁니다. IOC 헌장 50조 2항. 예. 올림픽 경기에서 정치적, 인종적 이런 차별적인 선전을 하는 일체 행위를 금지한다고 돼 있어요. 네. 독도 같은 경우는 한일국 사이에 오랫동안 국제적인 논쟁과 분쟁의 대원거리 아닙니까? 예. 이것을 우리가 평창올림픽에서도 독도 표기를 했는데 일본이 항의를 해가지고 빼줬거든요. 네, 올림픽에서 독도 세레머니를 한 박종우 선수, 축구 선수 박종우 선수는 정치적 메시지를 냈다고 메달을 수여하지 않고 보류했었어요. 뭐 징계위원회까지 올라가고 그랬죠. 예, 이게 예. 바로 올림픽 헌장 50조 2항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IOC가 이것을 왜 제재하지 못하고 있는지 이거를 봐야 됩니다. 예, 예. IOC는 상업주의 집단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IOC의 탑 스폰서라고 있습니다. 한 13개 정도의 네. 국제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스폰을 하고 있기 때문에 IOC가 먹고 사는 거거든요. 네. 한 절반 정도가 미국 기업이고 네. 3개가 일본입니다. 파라소닉, 그다음에 브리치스톤이라고 하는 타이어 회사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다음에 도요타. 아, 3개나요? 근데 우리는 삼성 하나밖에 없어요. 예. 여기에서부터 IOC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가 1대3 정도로 물리적으로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상업주의화된 IOC가 일본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IOC 위원, 한국 IOC 위원 중에 안민석 의원 같은 분이 딱 있어가지고. 그런 이제 후원에서의 영향력의 차이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과거에 김은용 네. 의원 같은 네. 올림픽 IOC 내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실력자가 지금 우리가 없는 상태에 예. 있어서 이것을 막지 못하고요. 그다음 네. 세 번째로는 일본은 올림픽위원회라는 JOC라는 시스템이 견고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네. 여기서 IOC 내부와 소통하고 자기들의 요구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대한올림픽위원회 KOC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형식적인 기구에 지금 불과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IOC에 미치는 스포츠 외교력이 절대적으로 좀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독도 표기를 우리가 묵과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시간이 없어요. 네. 만약에 동계올림픽이 취소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일본의 독도 표기는 강행될 거예요. 그다음에 5.19 반입 문제가 우길기 역시도 이게 정치적인 논란이 되는 5.19 반입을 경기장에 반입을 못하도록 IOC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묵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5.19 금지를 해야 된다. 반입 금지해야 된다. 그다음에 독도 표기 못하게 된다. 저는 스위스의 IOC 본부가 있거든요. 예. 우리의 항의단을 공식 항의단을 파견하든지 네. 아니면은 정말로 대통령께서 특사라도 보내셔서 이 문제를 이제 막아야 된다고 이제 봅니다. 아, 특사를 보내야 될 그런데 문제니까. 이거와는 별도로 예. 이번에 독도 표기한다고 이제 국회 여야 의원들이 지금 뭐 난리 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유감스러운 것은 남북 정상이 합의한 남북 공동올림픽이 지금 자초 위기에 빠져 있는데 여기에서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단 한마디 언급이 없는 것을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남북이 이렇게 교착되고 그리고 그 나라 간에 이게 대립 반목이 심할 때 스포츠가 물꼬를 틔워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니, 다음 주 6월 7일 날 IOC 집행위원회 있거든요. 예? 이 집행위원회에서 지금 호주가 2032 올림픽에 우선 협상 개최지로 지금 선정이 돼 있어요. 남북은 사라졌습니까? 네, 호주만 단수 후보로 예. 우선 협상 개최지로 좀 올라가 있는데 이것을 만에 하나 다음 주 열리는 6월 7일 날 IOC 집행위원회에서 이 안건이 다뤄져서 통과되면은 7월 달에 IOC 총회에서 호주로 결정이 되거든요. 끝나요. 네. 이런 아주 엄중한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 가지고 관심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 국회가 너무 잘 몰라요. IOC 구조와 그렇죠. 지금 흐름에 대해서. 공동 개최에 대해서는 얘기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6월 7일 날 IOC 집행위원회가 호주 결정하지 않도록 국회가 이 문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제가 지금 외통위에 있어요. 네. 국회 문체위에서도 네.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뭔가 우리의 국회 입장을 전하는 IOC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국회 차원에서도 내지 않은 이것은 참 이해하지 못하고 유감스럽습니다. 독도 표기도 중요하지만은 네. 우리 공동올림픽이 무산되는 거 이것도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네. YJ님께서 아유, 나쁜 건 일본인데요. 제일 나쁜 건 일본인데 선수들 생각하면 아이고 그러니까요. 올림픽 보이콧하면 올림픽 준비하던 선수들도 있어서 이게 보이콧이 또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보이콧 문제를 함부로 언급하는 것은 이 4년 동안 피땀 흘리면서 어떤 국가를 위해 국익을 위해 준비해온 선수들에 대한 저는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리 정치인들이 막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 또 전략적으로도 이 보이콧 이거는 최후의 그런 카드로 숨겨놔야 되는 것이죠. 민석 의원님 그럼 여기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올림픽 보이콧을 얘기한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를 지금 디스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30일이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180석 가까운 민주당 좀 더 유능하고 좀 더 성실하다는 걸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요. 남은 이제 앞으로 민주당이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뭘 잘해야 국민의 마음을 얻습니까? 지난 1년 동안에 사실 여야가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어느 때보다도. 그래요? 제가 자료를 체크해 보니까 1년 동안에 1,900건의 법안을 처리를 했고요. 아니 그렇게 많이 통과했는데 그래도 국민들은 잘 모르겠어요. 맨날 욕먹죠. 네. 그리고 상시국회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과거에는 1월달, 3월달, 5월달은 국회가 문을 닫았어요. 놀았다는 표현보다도 외유 많이 했죠. 국회가 이제 휴무를 했는데요. 네. 상시국회법에 의해 가지고 7월달만 빼고서 매달 국회가 상시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는 국회 됐는데 역시도 이제 국민들께서는 여전히 국회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이제 계신 것이죠. 여전히 놀고 먹는다는 그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 민주당 차원에서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자영업자들이 거의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렵죠.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것이 서민 경제를 보호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가장 많은 국가지 않습니까? 네.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거기서 일하던 종업원들, 아르바이트하던 청년들 어디서 뭘 하겠습니까? 네. 정말 생계가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앞으로 6월달 국회에서 저는 가장 우리가 빨리 해야 될 것이 네. 자영업자들을 지키는 보상하는 손실보상금 제도 예. 이것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 이것이 저는 굉장히 절박한 과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영업자부터 살려야 된다. 민생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의원님, 네. 조국 전 장관이 친구죠? 네, 친구죠. 우리 네.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이 법무부 장관 되기 전까지 예. 저희 친구들끼리 모이면은 참 신은 불공평하다. 네. 어떻게 저렇게 완벽한 인간을 신이 만들었을까? 모든 것을 다 갖추지 않았습니까? 조국 그런데 전 장관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에 예. 본인을 포함해 가지고 가족이 아주 절단나는 지금 지경에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조국을 보면서는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프죠. 개인적으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리고 물론 뭐 자녀 문제 있어 가지고는 본인이 사과한 것처럼 잘못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부인께서 4년의 형을 받을 만큼의 그런 큰 문제인가?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 참 친구이기 이전에 이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네. 참으로 이제 딱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위안될 수 있는 일을 뭐 하려고는 하나 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또 네. 아무튼 네. 조국 전 장관 얘기가 나오니까 또 안민석 의원님의 목소리가 네. 조금 네. 그렇습니다. 네. 조국 힘내라.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정비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잠시 후 6시에 돌아오겠습니다.